네, 안녕하십니까. 키움증권을 통해서 매일 오전 11시부터 90분간 시청자분 찾아뵙고 있습니다. 마켓 11 1부 시작합니다. 이항영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날씨가요. 네네. 아침 새벽보다 더 추운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왜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해가 떴는데. 네, 해가 뜨면 좀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이상한, 스산하고요. 주시장도 이거 좀 심하죠. 미국 시장은 지금 3개월 내 최대 폭이 상승했잖아요. 네네. 2에서 3% 쫙 올라갔단 말이죠. 네. 근데 외국인은 오늘 아침부터 이거 장난이 아니야. 외국인 아침에 동시효과 때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동시에 쫙 판기 330억 팔았거든요. 네네. 근데 벌써 1,000억을 넘어 팔아놓고 좀 솔직히 기분 나쁜 거는 오늘 좀 덜하는 것 같은데 이 증권사애들이 네네. 이거 KXX거든. 네. 이거 너무 팔아. 지금 네네. 지난주 내내 팔았는데요. 적게는 300억에서 많게는 거의 800억, 790 몇 억을 팔았거든요. 오늘도. 네, 오늘도 지금 얼마야? 200억, 160억 정도 팔고 있는데요. 네. 이게 좀 심상치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네. 지금 2시간 동안에 있었던 거 좀 확인해 주세요. 네. 일단은 미국 시장에 대한 부분은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22 드라기가 추가적으로 뭐 양적 완화에 대한 쪽 가능하다. 이런 얘기는 이미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미국의 2016년도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빠르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더디게 인상이 될 거고 내년에 인상폭이 두 번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전망과 함께 더불어서 시장에 대한 반등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달러 인덱스에 대한 반등에 대한 쪽들. 그러니까 여기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났던 원인에 대한 쪽을 보게 되면 미국 유럽 22의 양적 완화에 의한 달러 강세에 대한 쪽이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런 기대감에 대한 쪽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끌어내렸죠. 그러면서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추세가 꺾인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구리가 반등이 나왔고요. 구리 가격, 그 다음에 이제 금 가격도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근데 이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 그리고 또한 유가 오펙에서의 감산 실패, 이런 것들이 유가를 좀 끌어당기는 이제 그런 흐름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가에 대한 하락을 갖고서 지금 왈가왈부 말이 많은데요. 아직까지 전저점까지 내려가려면은 이제 의미 있는 40달러에 대한 쪽은 지키긴 했습니다만은 38불 이하에 대한 쪽으로 떨어지게 되면 전저점이 38불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탈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계속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위기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를 계속해서 만드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고 보여집니다. 뭐 잠시 후에 또 한번 그 메이저 리프트 시간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뭐 그레이트 다이버전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서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과연 이제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이제 시장에서 우려하는 그런 급락이 나올 것인가에 대한 부분에는 퀘스천 마크. 또한 그렇다고 해서 급등하기에도 부담스러운 상황. 이런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증시에 대한 부분을 횡보시키는 이런 흐름에 대한 쪽으로 전개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한 이제 오늘 지금 개장한 이제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이제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상해도 뭐 그냥 약보합권 아침에 이제 플러스 출발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약보합권에 대한 쪽에서 머무르기 때문에 시장의 이제 반등에 대한 부분을 쉽게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쪽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거래소 쪽에서 IT 대형주, 그다음에 정유주, 그다음에 뭐 지주회사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또 이제 코스닥에서는 개별 종목군들에 의한 뭐 반등에 대한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고 아무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가장 지금 기술적 반등하고 있는 거는 지금 게임주 파트겠고요.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는 거는 OLED 장비주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또 하나가 미국 얘기 잠깐 했으니까요. 경제공작회의 이건 또 뭐예요? 경제공작회의가 이제 10월 지금 10일, 그러니까 12월 10일, 12일에 걸쳐서 3일에 걸쳐서 이제 중국 경제공작회의에 대한 쪽 내년 이제 양회에 대한 쪽을 이제 앞두고 나서 경제 정책에 대한 쪽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대한 부분인데 12월 10일과 12일에 이제 경제공작회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중국발 경기부양책에 대한 쪽이 나올 거냐 이 부분도 시장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안화 SDR 편입이 됐으니까 이로 인한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 이 부분에 이제 시장의 귀추가 좀 주목이 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옵션 만기일 그다음 쿼드러블 위칭데이 그리고 또한 지금 금통위 금리 인상에 대한 결과 금리에 대한 전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통위는 뭐 그렇게 시장에서 별다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꾸 이거 얘기하시네요. 또 제가 오니까 또 저거 얘기하는데 뭐 아까 최일정 전문가도 저거 하는 것 같은데 또 포스텍 말이야. 네네. 포스텍. 이게 좀 민망하죠. 이게 또 대한민국의 국방력. 네네. 첨단 국방력. 이상 뭐 장산폰지 뭔지 그걸 죽이기 위해서. 네. 장사정포.
뭐? 장사정포 아닌가요? 장사정포인지 뭔지. 네. 스텔스 무인기를 만들어 주시겠다. 네. 그러면 이제 뭐 포스텍의 자회사가 이제 그런 또 무인기를 좀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그 스텔스란 거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네. 스텔스는 도료 자체도 좀 상당히 어려운 건데 네. 그 레이더도 상당히 그 발전을 해야 되고 디자인도 바꿔야 되고 도료도 바꿔야 되고 네. 쉽지가 않죠. 근데 뭐 하겠다니까. 네. 하겠다니까 뭐 관련 회사들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네네. 하여튼 뭐 그 국방과학원 연구소 또 하고 뭐 한다니까 하겠죠. 네. 그래서 하여튼 퍼스텍도 올라가는데 그 퍼스텍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여튼 전 그런 말씀드리지만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관심 주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그래요. 제가 처음 퍼스텍 얘기했을 때 우리 이수정 교수한테 엄청 업신 받았잖아. 업신여겼잖아. 네, 업신여겼죠. 형님 입에서 어떻게 퍼스텍 같은 이름이 나오냐. 실망한 그 눈초리 내 기억나. 주식 업계에 입문한 지 30년 만에 처음으로. 그 눈길을 내가 평생 네. 마음에 갖고 갈 거야. 내가 웃음당한 거. 내가 예전에 퍼스텍 얘기했을 때는 그런 쓰레기 같은 이런. 그렇죠. 근데 하여튼 퍼스텍이 하여튼 그 자료를 보시면 네. 뭐 그게 뭐 현실화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무인기를 쪽에서는 일단 자회사가 있어요. 네. 이건 있는 건 사실이 되게 걔네들이 그 뭐 산림청이나 이런 데도 좀 납품하는 게 좀 있고요. 그런 게 좀 있어요. 근데 모르죠.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뭐 높은 우리 대한민국의 국방부의 높은 어르신들이 한다니까 네. 뭐 그런 건 오늘 좀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뭐 진짜 정말 돈을 갖다면 확 올라갔겠죠. 네네. 근데 지금 3~4%에서 10조가에서 그분이네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음 코너 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겠죠 저희한테. 우리 이승훈 교수랑 비슷한 분, 성격이 비슷한 분이 계시네. 네. 노마드님이라고 저희 자주 쓰시는 분이잖아. 네. 무인기는 알려진 퍼스텍보다 숨은 지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하! 네. 쓰신 분 있어. 꼭 자기 같아. 둘이 친하게 지내세요? 둘이 친하게 지내세요? 네, 네. 둘이 귓속말 하고요? 네, 네. 모르겠어요. 지금 귓속말 되는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서 채팅창도 저는 안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도 안 열렸더니 네. 자화전다도 책은 슬금슬금인데 뭔지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대박이다 대박이요. 저기 좀 얘기 좀 해볼 텐데요.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거 뉴스 중에 네. 몇 가지 좀 보겠는데요. 또 이것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전망 한번 하죠. 전망. 요거 좀 그거 먼저 하시고. 비아드 있잖아요. 비아드. 네네. 이게 우리나라가 전기차가 멀었다 하고 중국 맨날 일부 버스 있잖아, 버스. 네네. 중국산 버스가 우리나라 와갖고 어디니? 선농버스? 그리고 네. 강화도에 들어왔는데 강화도 맨날 쓴다 그랬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네. 우리 동네에서도 학원에서도 쓰고 요즘 학원에서 만든 네. 차가 요급 있잖아요. 이런 거 많이 쓴다 그랬는데요. 이게 뭐 어디랑 손잡고요. 썬코랑 어디랑 뭐 이게 상장은 모르겠는데요. 1000대를 들여온다네. 1000대? 전기버스. 1000대? 네. 1000대. 대박이잖아요, 대박. 네네. 그리고 BID가 보통 BID야? 워렌 버핏 네. 2대 주주로 있잖아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전기버스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하여튼 멀리 있는 일이 아니다. 이런 것도 말하지만 눈에 자주 보는 순간 게임은 끝날 네. 수가 있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다음 얘기 어떤 거 볼까요? 그 전기차 얘기 계속 한번 해보게 되면 네네. 삼성이 이제 SDI 경영 진단. 네. 돈 생겼잖아요. 그 케미컬 부분 판다며. 네. 케미컬 부분 팔고 이제 1조라는 돈이 생겼는데 네. 차 사업 위주로 이제 그 차 부품 네. 위주로 이제 개편하기로 했다. 네. 경영 진단 결과 네. 배터리 쪽에서도 이른바 초격차 전략을 쓰기로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격차 확 벌리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네. 삼성 SDI 현재 포지셔닝이 있거든요. 네. 삼성 SDI의 시장 점유율을 보게 되면은 1등은 파나소닉. 그죠? 1등은 파나소닉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점유율 1등 파나소닉 40%, 네. AESC가 23.6%, LG화학이 11.9%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SDI가 4.6%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네. 과연 이제 초격차 전략이 지금 나올 땐가 네. 그런 생각은 드는데 네. 물론 이제 초격차가 되려면은 시장 점유율 4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 한 50%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초격차 전략이 아니라 일단 패스트 팔로우 전략을 써야 되지 않을까. AES는 어느 나라가 인수해버리죠 뭐. 예. 네. 뭐 그러면 가능하겠죠. 근데 네. 이제 1조를 갖고서 인수하기는 좀 부족할 것 같고요. 네. 삼성 SDI가 어쨌든 간에 자동차 사업 위주로 가기로 했다라는 얘기. 삼성전자가 반도체에 적용했던 초격차 전략을 배터리에서도 쓰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인 경쟁자인 애플이 삼성 반도체를 어쨌든 간에 쓸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이런 것들을 지금 2차 전지 사업부에서도 만들겠다라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빠른 시일 안에 세계 1위 수준에 대한 쪽으로 올라갈 계획이다. 이런 방향성을 담긴 작업을 이번 주에 매듭지을 삼성 계열사들의 조직 개편에 담을 계획이다라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케미칼 사업 부분에서 만든 현금에 대한 쪽을 갖고 네. 삼성 SDI가
이제 얘가 이제 진짜로 갈 거냐, 네. 아니면 삼성전자로 합병이 될 거냐, 네.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핵심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삼성 SDI를 만약에 편입을 하게 된다라면, 삼성전자가 합병이 된다라면 가장 싸게 합병할 수 있는 시점이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SDI 만든 현금에 대한 쪽은 저걸로 쓰인다. 지금 2차 전지 사업부에 대한 쪽의 회사에 대한 인수, 네. 이쪽으로 쓰일 가능성에 대한 쪽이 상당히 좀 높아진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좀 더 보겠는데, 네. 오늘 요즘 원직원 일단은 클릭을 좀 해드릴게요. 링크 좀 걸어드릴 네네. 텐데요. 요거 제가 오늘 저는 뭐 뉴스를 신문도 많이 보잖아요. 네. 요 링크 걸렸는데요. 이게 제 화면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우리 존경하는 PD님. 오늘 본 뉴스 중에, 지난 주말과 오늘 뉴스 중에 가장 우리가 좀 볼만한 수는 이거예요. 네. 네. 근데 이게 믿을 수는 없어. 100%도. 네. 왜냐하면 한국경제가 번역했거든. 번역이라. 한국경제가 번역해서 책을 만들었다네. 네. 이코노미스트는 뭐 세계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미국의 영국의 주간지거든요. 네네. 이코노미스트지의 2016 경제 대전망을 번역을 했어. 네. 근데 이 한국경제가 번역했다가 개쪽당했잖아요, 지난번에. 네. 그래서 뭐 할 말은 없으나 일단 뭐 믿고 보는 거죠. 네. 근데 뭐 세계 경제 성장의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크게 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 다시 선진국이 이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이게 하나 여러분들 시간 되시면 이게 뭐 신문 내용이니까 쭉 한번 보시면 되겠고, 혹시 주위에 이거 눈 아프다 보시면 주위에 한국경제신문 돌아다니는 거 있으면 네네. 한번 보시면 괜찮아요. 이게 잘 나와 있어요. 네. 근데 보면 이거예요. 지금 이게 이 그림 보시면요. 세계 경제 성장률 전체적인 전망치가 되겠는데, 북미가 2.5%, 일본이 1.7%, 아시아가 5.4%, 중동 3.6% 등등, 라틴이 뭐 1.8, 1.1% 되는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지금 확대를 해드리겠는데요. 오늘 이 그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요 그림이에요. 요 그림. 네네. 요 그림이 뭐냐면, 세계 실질 GDP 성장의 기여도가 2013년을 중심으로 선진국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머징 국가는 내려오고 있는데요. 특히 2014년을 고비로 역전됐어. 역전돼 갖고 선진국의 비중이 2015년, 16까지 계속 올라가고요. 이머징 마켓의 경제 비중, 성장의 기여 비중은 30% 초반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머징 마켓이 불안불안하고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지난번 유가도 내리고, 물론 이게 이번에 그런 주장 충분히 일기 있어요.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날 화요일날 막상 금리가 올라가면 다시 그 원자재도 좀 안정되고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찌됐건 매도했던 내 공매도를 다시 채워넣건 어떻게 됐건 간에 금값이 올라간 거란 말이죠. 금값이 올라가니까 저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금값이 올라간다고 베팅하면 딴 거 아니라 뉴먼 마이닝을 사라 그랬잖아요. NEM이 목요일날 금요일 이틀 연속으로, 그런 적이 없어요. 미국에서 그런 적이 없는데 이틀 연속으로 S&P 기업 중에서 최고로 올라가는 주식이 이틀 연속으로 붙었어요. NEM을 치면 보실 텐데요. 네. 근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단기적인 얘기고, 지금 보면 돈의 힐림이 쏠림이 세계에서 경제 성장에서 선진국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브릭스 펀드 있죠. 브릭스 펀드 아예 해체하는 놈들이 하는 거예요. 해산해버려. 청산해버리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머징 마켓에서 매매하는 놈들 있잖아요. 그 펀드 매니저들 있잖아요. 어떻게 집에 보내죠. 파이어 해버려. 해고시켜버리고. 집에 보내버리고. 그러니까 돈의 쏠림이 한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라, 저도 어느 정도 수고하는 편인데 제 얘기가 아니라 그게 이코노미스트의 주장이에요. 이코노미스트의 주장. 네? 제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이게 보면 2016년은 선진국의 기여도가 더 커지고 제일 최근 들어서 가장 큰 나라가 될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돈이, 결국 주식은 뭐예요? 주식은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돈 버는 쪽으로 가는 거다. 그래서 그게 지금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내년에 43%, 여기 이머징 마켓에서 34%까지 들어가는 건데요. 그래서 브릭스나 이머징 국가에 대한 걱정들이 많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다. 이게 뭐 맞고 틀리건 제 얘기가 아니라 이코노미스트는 믿을만한데, 일단 이게 번역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도니까 여러분들 각자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뉴먼트 마이닝 차트 보게 되면은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이제 9.24% 목요일날도 급등했어요. 목요일날도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차트를 보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이틀 연속 네네. 제일 많이 올라간 주식이야. S&P 네네. 500 기업 중에서. 지금 최근에 어쨌든 간에 바닥에서 이렇게 반등하려는 시도,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어제도 이제
금값도 오르고 구리 가격도 오르고 유가만 그렇죠. 빠졌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뭐 소매 가격도 오르고 옥수수도 오르고 그러니까 상품 시장 전반적인 상승에 대한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쇼커버에 대한 쪽이 이제 나타나는 거냐,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는 거냐, 일부에서 이제 진행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일부에서는 여전히 뭐 안 좋은 쪽으로 보고 있는 시각도 있다라는 거, 이거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는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오늘 그 트레이딩 이코노믹스 제가 차보고 알았는데요. 하여튼 39.97달러로 마감됐거든요. 근데 보면 이 40달러라는 의미가 크더라고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유가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1946년부터 집계를 했네. 네. 46년부터 지난주 토요일까지, 지난주 금요일까지 46년부터 70년의 평균 주가 있죠. 네. 평균 유가가 얼마인지 알아? 40불? 어떻게 알았어? 40불이 40.08달러. 08. 40.08달러. 네네. 역사적 저점은 46년 2월 1.17달러. 1.17. 네, 46년 2월. 그리고 2008년 7월 145.31달러까지 가는 게 최고 기록이거든요. 네. 브렌트 아직 그 텍사스 기준으로 보면. 네. 그래서 그만큼 시장이 하여튼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겠으나 뭐 골드만삭 또 20달러 얘기하고 베네수엘라 석유 장관은 이제 머리 아픈데 20달러까지 뭐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하여튼 아무도 모르겠으나 시장에서 하여튼 그런 얘기도 많다. 그래서 만에 하나 정말 그 금이 올라갈 거 생각하신다 그러면 네. 이제 주식으로 보면 우리 뉴먼 마이닝이고 네. 뉴먼 마이닝이랑 거의 똑같이 가는 게 고리아인이거든요. 네네. 근데 고리아인은 재미가 없단 말이죠 오늘도. 네. 뭐 오늘도 올라갔었는데 모르겠으나 큰 재미가 없어요. 근데 그건 투기적이고 하여튼 기술적 반등했을 때 저는 뭐 별로 안 될 거라 보는데 장기적으로 뭐 단기적으로 오를 수는 있죠. 네네. 좀 그 불확실성 해소되고 뭐 이렇게 또 멘트가 나오고 뭐 천천히 금리 앞으로 올리겠다 그러면 금리가 좀 꺾일 수 있거든요. 네. 달러가 꺾이면 그런 것도 반등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판단하시면서 그리고 늘 말씀드리는 뉴스 보면 또 예측하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오늘 아침 보니까 경제공작회의는 내년도에 사업 경제적 구체적 정책을 다루는 거 맞죠? 네네. 그러면 거기서 또 뻔하죠. 작년에 했던 거 기억나는 게 환경이거든요. 네. 환경. 네. 그런 거 하는 거가 되겠고요. 또 말이 나온 김에 오늘 특징주 중에 하나가 저런 거 오를 거라고요. 유나 이런 거 쇼박스는 오를지 모르겠는데 네. 이거 맨날 하는 거가 SM 오는지 모르겠는데 SM 차이나 법인 만든다는 거가 못 만든 거가 저것 때문에 또 그 FDA 때문에 못 만들었거든요. 미리 만들 수도 없어요. FDA가 비준이라서 공표가 돼야 돼요. 근데 올해 안에 한다 그랬잖아요.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에 바로 나올 겁니다. 그게 그런 재료들이. 그래서 지금 보면 다들 그런 재료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거든요. 지금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보면 뉴스에 따라서 보셔야 될 거예요. 아까 우리 정균이 형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옵션 만기 지나면 배당이 올라갈 것 같다. 우리 또 얘기하잖아요. 네. 그럼 배당 관련될 것 같으면 미리 좀 사두면 요즘 보면 배당과 관련해서는 KTNG 얘기 많이들 하거든요. 증권사에서는요.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하고 또 살짝 들어갔다 팔고 이런 거. 네. 그 정도가 할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코너 들어갑니다. 네, 메이저 리포트인데 오늘 리포트 어떤 거 볼까요? 네. 난 저거 봤으면 좋겠네. 어떤 그 영화랑 배급사 이런 거. 영화랑 배급사요? 중국 영화 산업. 아, 그거를 보여드릴까요? 전략 말고 그걸로. 전략부터 볼까? 아니 뭐 그걸로 가죠. 뭐 그거 먼저 보자. 보고. 요거를 먼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를 하려고 그랬더니 또 누가 로그아웃을 시켰어요. 강제로. 나쁜 놈이지? 네네. 중국 영화 산업에 대한 그 보고서.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영화 쪽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 오늘 CJ CGV도 최근에 이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산상체육과 가는 CJ 거죠. CGV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죠.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CJ CGV를 외국인들이 계속 사고 있는 게 맞나요? 맞아요. 그래서 CJ CGV는 이제 기관은 팔고 있나요? 기관이 팔면서 기관하고 외국인이 동시에 계속 같이 사죠 이것들이. 제 얘기 듣고 사는 거죠. 우리 방송 보고 이것들이.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2015년 0.9편, 2020년에 2.8편으로 3배 이상 시장에 대한 쪽이 증가한다. 지금도 중국에서 블록버스 우리는 1000만, 그죠? 대박이다. 그러면 1000만인데 지금도 0.98편 보는데 지금도 6천만이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진짜 3배 이상 증가하게 되면 중국은 이제 1억 이상으로 그러니까 블록버스터다. 그러면 일단 1억 명 이상 봤다.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은 이게 유한타증권 보고서인데요. 탑픽으로는 CJ E&M,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쇼박스, 그다음에 뉴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에 대한 쪽을 제시한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의 보고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화장품 시장에서 봤던 Q의 증가가 지금 보게 되면은 이 영화 산업에 대한 쪽도 나타나고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그냥
그냥 영화를 한 번 더 보냐 보던 사람들이 그게 아니고요. 네. 중산층 인구 자체가 증가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재 3억 3천 명에서 네. 6억 명 정도로 네.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된다라면 소비 관련된 섹터에 대한 부분이 네. 계속해서 좋아질 거다 이런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화도 뭐 당연히 예외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온라인 티켓 구매 문화의 확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뉴스 중에 하나인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엠커머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의 내년 그 전자상거래 모바일 비중이 56%입니다. 네. 이미 참 우리나라 안타까운데 네. 우리나라 인프라 다 깔아놓고 이런 걸 네. 왜 이렇게 규제 때문에 중국에 네. 뒤져 있는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간편 결제가 이런 간편하지 않아. 온라인 티켓 문화에 대한 확산 자체가 네. 중국의 고성장세에 대한 쪽을 이끌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영화 산업에 대해 익스포저를 갖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대한 쪽, 중국 네. 영화 산업에 대해서 관련이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에 대한 쪽이 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게 되면 CJ E&M은 이미 그런 지금 보게 되면은 이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이별 계약 중반 20세 등에 대한 개봉을 통해서 이런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쇼박스와 뉴도 CJ와 유사한 사업 모델을 통해 중국 로컬 영화 공동 제작 작품을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J 콘텐츠를 긍정적으로 안 봤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얘기에 대한 쪽을 하고 있고요. 잘 모르는 것들이 이것들이지. 그러니까 완다는 중국 최고의 그 엔터테인먼트 쪽이거든요. 잠깐만요. 네. 제화하면 잠깐 잡아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중국 주식이 다 급등했다가 이제 반토막 났잖아요. 네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건 제가 살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그 성강증 열리면 이거 무조건 저는 사야 된다고 보는 쪽. 개인적으로 제가 영업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지금 최고가 왔어요. 오늘 상한가 들어갔죠? 네. 10% 올라갔죠? 10% 상한가, 거의 상한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완다 시네마가. 네네. 다시 말씀해 못 삽니다. 못 완다. 사는데 이게 똑같아. 얘네들 왜 올라오냐면요. 이것도 지금 저거 스타워즈 때문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요. 네네. 그리고 이거가 이제 장기적으로 그런 성장 그림이거든요. 네. 이거 지금 보셔야 됩니다, 이거요. 그리고 정말 갑자기 또 생각나는데 아까 모바일 얘기했잖아요. 중국 네네. 모바일 커머스. 저 오늘은 안 계시지만 제가 뒷담화를 하잖아요. 뒷담화라는 거가 없더라도 나쁜 말도 뒷담화고 좋은 말도 뒷담화잖아. 제가 나중에 목요일날 여기 이분 오시면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물어볼 때 저 이학령 그 위원이 뒷담화했다고 증인 좀 해주세요. 우리끼리 다 박수 한번 치자고. 무슨 박수? 박수 쳐. 그냥 네네. 쳐봐. 이거 보세요. 제가 화면 잡아주세요. 더 스트리트라는 거는 이제 월스트리트전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거의 하는 건데요. 걔네가 이제 기사를 냈어요. 3 Best Emerging Market Stock for 2016년에 가장 우리가 사야 되는 세 개를 딱 찍어, 세 개. 이 1등이 뭔지 알아요? 완다? 아니죠. 1등이 네. 1등이 우리 여기 시청자분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회사죠. 예? 뭐겠어요? 바바. 알리바바. 바바. 그 아까 그 엠커머스 네네. 가면 누가 돈 번다는 거 아니에요. 바바. 그런 걸 얘기해주는 방송이 어딨어. 제가 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장우석 전문가님이 했다는 거거든요. 이거. 네네. 시청자분들 고마워해야 돼요. 이런 주식을 여러분들 혹시 못 사실 건 안 사실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이걸 사셔야 된다고 얘기했잖아. 그럼 또 금요일날 2.26% 올랐네 이거. 이거 좀 다시 가는 거죠 이 그림. 네. 네. 계속해 주세요. 중국 CGV가 완다와 함께 더불어서 미래영화관 출점 사이트에 지금 IMAX 스크린을 가장 많이 유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CGV의 영화관들이 좋은 입지에 대한 그 위치에 지금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겠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투자 의견은 바이에서 스트롱 바이, 주가는 올라왔지만 스트롱 바이로 바꾼다라는 얘기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6년도 중국 로컬 공동 제작 라인업을 보게 되면 평안도, 강호 출산기, 파이널 레시피,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쪽들을 갖다가 이미 지금 보게 되면 제작을 하고 있고요. 쇼박스 같은 경우도 화이브라더스하고 같이 하고 있죠. 얘는 화이브라더스, 뉴는 화책미디어, 화처미디어.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쇼박스는 뉴 대비 높은 레버리지 플레이가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쇼박스나 뭐 뉴나 뭐 도찐 개찐인 게 왜 그러냐면은 쇼박스 출신들이 나와갖고 만든 회사가 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같은 갖고 있는데 뉴 같은 경우는 좀 더 이제 민주적인
전반적인 방식의 이제 의사결정 절차 방식을 좀 갖고 있다는 게 좀 다르죠. 네. 그래서 쇼박스에 대한 부분은 화이브라더스의 합작 영화 1호작을 네. 개봉할 예정이다라는 거. 그리고 네. 뉴는 화처 미디어와 합작 영화 1호작이 크랭크인 예정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쇼박스 대비해서 낮은 레버리지에 대한 낮은 리스크, 네. 리스크 플레이가 좀 가능하다라는 거. 네. 이 부분에 대한 쪽을 좀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제작 부분이 질적인 성장 전환 국면에 대한 쪽으로 들어갔고 네. 해외 합작 투자 영화에 대한 쪽에 여기서 이제 플러스 뭐 대박 하나 나오게 되면 네. 1억 명 이상 들어오는 게 나오게 되면 네. 일단은 영화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한 쪽이 완전히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쪽이 누구와 사이트에 대한 그걸 하고 있느냐, 화처 미디어, 그다음 화이브라더스, 그렇죠. 뭐 이런 쪽, 그리고 중국은 CJ CGV의 완다라는 거, CJ ENM 이걸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보여주면 네. 그 아이맥스 차이나가 아이맥스의 그 한 40 몇 프로 갖고 있는 건데 네. 한 달 전에 네. 홍콩에 상장을 해서 저게. 네네. 아이맥스 차이나가. 아이맥스 차이나. 네. 아까 질문 나왔는데 우리 또 이렇게 하면 주식 새내기님. 네. 이런 분 무서워. 네네. 우리가 웬만한 사람이면 말하고 지나가는데. 네네. 저희 방송도 박수 한번 쳐줘야 돼, 우리끼리라도. 왜요? 이런 걸 우리 또 회장님이나 대표님 보시고, 사장님 네. 보시고, 저 이학영이랑 우리 이승원 저 두 친구가 방송을 제대로 열심히 하네, 그런 걸 인정해줘야 되는데. 네, 인정해주면서 경력금. 경력금도 뭐, 또 돈을 주든 10만원 주든지. 네. 아니면 정 아니면 뭐, 신세계 상품권 주든지 줘야지. 네네. 진짜로 제가 하는 말이에요. 1등이 알리바바고요. 네. 2등이요. 바노트레 뱅크란 게 있어. 바노트레 뱅크. 이름도 어렵다. 이게 멕시코에서 그 마켓이 1위 하는 은행이에요. 네네. 진짜로요, 진짜로. 네네. 이게 은행인데요. 멕시코, 이 사람 얘기는 멕시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요. 멕시코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3위는 내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3위는. 그리고 역시 돈 냄새 맡는 애들이 있다는 얘기 하는데요. 네. 3위는요. 제가 또 기회 되면 내일 말씀드릴 때 자세히 요 내용을 보실 텐데, 특정 지역의 나라 ETF를 찍었네. 난 깜짝 놀랐어요. 인도네시아를 사라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근데 요즘 서점 가보면, 저는 아무 상관없는데, 인도네시아 주식 사라는 책이 있어요, 책. 네. 그거 누가 책을 썼어. 뭐 카페 하는 거다 괜히 만든 책일 것 같은데, 이게 그 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인도네시아 ETF를 사라는데, 왜냐하면, 의외로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잠깐 말씀드리면, 인도네시아가 지금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거 있잖아요. 그 사상 최대 그 엘니뇨잖아요. 네. 엘니뇨 팜이 뭐야? 한국말로. 팜유. 예. 팜유를 가고 최대 국가인데 예. 그 팜유가 내년에 40%인가 줄어든다네요. 수확이 줄어든다네. 예? 수확이 줄어들고 그래갖고 값이 오른대요. 값이 오를 거래요. 그럼 최대 호재가 인도네시아라네. 그래서 그리고 그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인도네시아가 완전 망할 뻔했잖아요. 또 망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인도네시아가 인플레이가 4점 몇 프로라서 상당히 성장하는 국가로 표현됐는데 지금은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사라는 ETF예요. 근데 이거 제가 내일 관심 있으시면 이거 더스트리트닷컴 제가 찍어드릴까 이런 거? 네, 혹시 관심 있으면. 네. 네. 찍어드렸으니까 관심 있으면 보세요. 이런 좋은 방송이야? 네. 1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2부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